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화점에서 만나자는 말씀이었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 1층 입구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따라와. 오늘 옷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집어들더니 제 어깨에 대보셨습니다. 이거 입어봐. 저는 피팅룸에 들어가 재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팅룸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네가 초라하게 하고 다니면 우리 민준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 매장을 돌며 재킷, 원피스,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저는 마네킹처럼 서서 시어머니가 고르는 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격표를 슬쩍 봤더니 한 벌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디 가든 품위 있게 다녀. 네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리 집안 체면이야. 알아듣겠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고른 옷들은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지는 인형 같았어요. 결혼 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백화점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옷과 가방, 구두를 사주셨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야, 그래도 명품 사주시잖아.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명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인형놀이에 인형이 되는 기분을요. 시어머니는 강남에서 3대째 살아온 부유층 집안 출신이셨어요. 저에게 늘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늘 부담스러웠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결혼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출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그때 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차 뒤쪽으로 충격이 전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제 차 뒤를 받고 있었어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저 출근 시간이라 좀 급해서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보험 처리는 제가 다 할게요.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제 명함도 그 남자에게 전달한 후 급하게 회사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고 낸 사람인데요.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사고 낸 게 미안하다고 밥을 사나요? 저는 이 남자를 경계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험 처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다니던 조깅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번에 그때, 우와, 맞죠? 야,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요. 저도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함께 조깅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정중하게 몇 번 더 연락했어요. 저는 결국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했어요. 사실 그날 사고 낸 거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차 사고를 낸 게 인연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운명적인 만남 아니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야. 뒤를 박아준 왕자님이네.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운명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시부모님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초고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우리 집이야. 들어와. 연애하면서 남편의 씀씀이를 보며 부자인 줄은 알았어요. 비싼 옷차림과 고급 외제차를 보고 짐작은 했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속으로 긴장이 됐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오늘 할 말이 많아서 불렀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었어요. 너한테 다른 건 바라지 않으마. 딱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 저는 혹시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실까봐 걱정됐습니다.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 민준이 내조 잘하고 뒷바라지 잘해. 그것만 확실히 해주면 돼. 알아들었니? 네? 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회사는 그만둬라. 우리 집안에 챙겨야 할 대소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직장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챙기겠니? 그거 다녀서 몇 푼이나 번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생각? 생각하지 마. 이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다. 나 솔직히 말하자면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민준이한테는 더 좋은 사람도 많았거든. 그런데 아들이 너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양가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 저희가 보물처럼 드리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 말씀에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였죠.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구축이었지만 매우 비싼 집이었습니다. 강남이잖아요.
사돈이 큰돈 쓰셨네. 감사해서 어쩌니. 우리가 그 집 인테리어는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연애하며 모아둔 결혼 자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죠. 너 얼마 모아뒀니? 5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변변한 거 하나 못 사겠구나. 가구랑 가전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손대지 마. 알았지? 하지만 어머님, 집까지 해주셨는데 가전가구는 저희 쪽에서.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인테리어 업체로 갔어요. 그리고 가구점도 돌아다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가전과 가구를 골랐어요. 이 소파로 할 거야. 이 식탁 세트도 괜찮네. 침대는 이 브랜드 걸로 해. 저는 옆에 서서 시어머니가 고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약한 가전과 가구는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총 금액이 억대에 달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인테리어도 내가 해줄게. 사돈 어른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인테리어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됐다.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내가 다 해줄 거야. 사돈 어른들 마음만 받는다고 전해드려라. 신혼집 인테리어가 끝나고 친구들이 하도 성화여서 집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최근에 집 인테리어를 한 결혼한 친구가 놀라며 답카톡을 보내왔죠. 야, 이거 못해도 2억 이상 든 거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천장에 선풍기도 달았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돈이 많은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 취향대로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집도 얻어주고 가구도 사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시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 돈 굳은 거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저랬으면 난 떠받들었어 이거 사. 우리 시어머니 나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미연아, 우리 3년만 같이 살래? 나 그 말 듣고 시겁했다니까. 그런데 넌 저렇게 다 해주시는데 불만이야? 쟤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자랑하려고 일부러 고민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저를 욕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명품으로 꾸며진 집이지만 제 손으로 고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들어가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전시장 같았어요. 신혼집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어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래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조 전자키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비밀번호와 상관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포기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찾아오시진 않았어요. 저는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반찬을 먹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짜지 않아? 아이, 그리고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줄겨? 미안해. 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차차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래, 알았어. 연습하면 되지 뭐. 내가 실험 대상이고, 어?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나 좀 만나자.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요리학원 등록했다. 6개월 과정이야. 다음 주부터 다녀.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학원비 영수증과 수강 일정표가 들어있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요리학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넌 결혼하기 전에 요리도 안 배웠니? 6개월치 다 결제했으니까 그냥 다녀. 알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민준이 입맛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네가 신경 써서 해야 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머님한테 내가 요리 못한다고 다 말한 거야?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왜?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날 요리학원에 등록시킨 거야? 당신 아니면 누가 말했겠어? 진짜 나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겠지. 그리고 그냥 다니면 되잖아. 요리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게 불편하다고. 에이, 뭐 어때. 어머니가 좋은 의도로 하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 말했겠죠. 역시 마마보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학원 일정표를 봤어요. 주 3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빠짐없이 다녀야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계셨어요. 제 삶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해. 건강검진 받으러. 6개월 전에도 받지 않았어? 너무 자주 받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라고 하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왔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자주 받을 필요가 있어? 혹시 숨겨둔 병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농담처럼 물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습관이 돼서. 엄마가 늘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병원으로 갔어요. 8시간 동안 검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유, 진짜 오래 걸리네. 피곤해 죽겠다. 저는 남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검사를 얼마나 추가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고생했어. 얼른 씻고 쉬어. 일주일 후 검진 결과지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어요. 저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남편은 결과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콜레스테롤이랑 혈당이 좀 높게 나왔네. 저는 깜짝 놀라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았어요. 어떻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약간 높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관리만 잘하면 돼. 하지만 남편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과지를 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보내야 해. 꼭 보내야 해? 어머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안 보내면 또 뭐라고 하셔. 걱정 마. 괜찮아. 남편은 결과지를 사진 찍어 시어머니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민준이 건강검진 결과 봤지? 수치가 높아졌던데. 네, 봤습니다. 하지만 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해? 결혼 전에는 수치가 다 정상이었어.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 남편 건강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 그게 그렇게 어렵니? 밥은 제대로 차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리학원에 보낸 거잖아.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민준 씨 회사에서 점심도 사 먹고 회식도 자주 해요. 술자리도 많고요. 제가 저녁을 차려줘도 회식 때문에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이번 수치도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민준 씨가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지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민준 씨한테 한 소리 해주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민준이 내가 20년 넘게 공들여서 만든 완벽한 작품이야. 알겠어? 작품. 네가 감히 그걸 망가뜨리려고 해?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작품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섬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 신혼인 거 나도 안다. 근데 잠자리를 너무 자주 하지 마. 우리 민준이 몸 축나잖아. 알았니?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불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 사적인 부분 아닌가요? 이게 다 우리 민준이 건강 때문에 하는 말이야. 네가 조절을 해야지. 너 젊은 건 안다만 적당히 해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짜증이 확 밀려 들어왔죠. 그러다 갑자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저희가 잠자리를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를요. 저는 남편을 의심했어요. 마마보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 말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부부 관계까지 다 말하는구나 싶어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우리 잠자리 얘기했어?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아유, 미쳤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절대 안 했어. 남편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 반응을 보니 진짜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아유, 너도 참. 야, 그걸 들어서 아냐? 신혼이니까 당연히 많이 하겠구나. 그냥 짐작하신 거 아닐까? 아유, 신경 쓰지 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남편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을 보며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왜? 저는 남편을 소파로 끌어당겼습니다. 시어머니 말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웃으며 남편을 덮쳤습니다. 야, 너 진짜? 남편도 웃으며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다 까먹었니? 금붕어야? 닭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민준이랑 적당히 하라고 했지? 너 그런데 내 말 무시하고 어젯밤에도 했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네? 어떡해.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민준이 몸 약하다고. 넌 그렇게 조절이 어렵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밝혀?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너무 지나친 간섭이에요. 그런 건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부부 사이? 내 아들, 민준이 건강이 달린 문제야. 네가 절제를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니? 나도 니들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기 싫다. 몰상식한 시어머니 되기 싫다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야지. 끝낸다. 저는 더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짜증이 났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신혼이기에 예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남편을 의심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CCTV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거실 천장, 벽 모서리, 침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역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 말한 게 틀림없었어요. 불쾌감을 넘어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를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생각이 드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친 거야 뭐야. 저는 남편이 퇴근하면 강하게 따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따졌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어젯밤 일 말한 거지? 우리 어제 또 관계한 거 다 말했지?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엄마한테 왜 말해?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나한테 화를 내? 어젯밤에도 했다면서.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나 정말 말 안 했어. 믿어줘. 그럼 어떻게 하신 거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짐작하신 거겠지.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짐작? 아니라니까. 짐작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 남편은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몰라. 소윤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좀 힘들긴 해. 매일 밤 뜨거우니까 낮에 일할 때 정신이 없어. 오늘도 코피 날 뻔했다니까.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야? 진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확하게 아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국 요리 땡기는데 시켜 먹을까? 그래, 좋아. 뭐 시킬까? 짜장면이랑 탕수육, 그리고 고량주도 한 병. 낮부터 무슨 술이야. 주말인데 뭐 어때? 괜찮아. 저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음식이 도착했어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고량주를 따라 마시며 기분 좋아 보였어요. 역시
주말에 배달 음식 먹는 게 최고다. 저도 웃으며 탕수육을 집어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치운 후 우리는 느긋하게 TV를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인사도 받지 않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를 내셨어요. 너희 어제 중국 음식 시켜 먹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중국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MSG 범벅인데 민준이한테 그런 걸 먹여? 넌 남편 건강 생각은 안 하니? 내가 너 결혼 허락할 때 딱 하나만 요구하지 않았니?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그건 민준 씨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예요. 제가 먹자고 한 게 아니고요. 민준이가 먹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지. 넌 그것도 못해? 주말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먹은 건데. 어머님, 그런 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은 배달 음식 먹을 수 있죠.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시집 와서 그날 중국 음식 처음 먹었어요. 너 요즘 자꾸 나한테 대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제 저희가 중국 음식 먹은 걸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 씨가 또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노려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어제 먹다 남은 탕수육 용기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니?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왜 몰라?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버릴 생각이었어요. 버릴 생각? 애초에 이런 걸 시켜 먹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네 남편 먹는 거 잘 챙겨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앞으로 이런 거 시켜 먹지 마. 제대로 된 음식 해 먹여. 알겠니? 걔 그러다가 큰일 나.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리 학원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니 정말 답답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여신 걸 봤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중국 음식 먹은 것부터 따지셨죠. 냉장고를 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냉장고 안에 탕수육이 있는 걸 아셨을까?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보고 알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냉장고를 열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우리 어제 중국 음식 먹었다고 말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했는데. 뭐 매일 말을 안 했대? 당신이 한 거 다 알아.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어. 오늘 오셔서 나 또 혼났잖아. 그래? 진짜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해.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는 거야? 우리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진짜 이상하다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화 통화 중에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신 진짜 마마보이 아니야? 뭘 그런 걸 어머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 그리고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걸 왜 말해? 그냥 대화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좀 유별나게 신경 쓰시는 거지 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좀이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씻고 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향초를 켜두었어요. 조명도 어둡게 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향해 손짓했어요. 여보, 이리 와서 앉아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으려 하는 남편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거실에서 분위기 있게 보내자. 향초도 켜놨잖아. 아니야. 안방으로 가자. 왜? 거실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안방이 더 편해. 가자. 남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날 저희 안방에서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까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봤습니다. 액자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저는 각도를 조절하려고 액자를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액자가 벽에서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깨졌어요.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죠. 아, 진짜. 저는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치운 후 액자를 어떻게 다시 걸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벽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던 벽 윗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구멍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구멍 안쪽에 아주 작은 검은색 카메라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벽에서 멀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신혼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고 계셨는지, 우리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심지어 잠자리까지.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거실을 피한 거였구나. 남편이 거실 대신 안방으로 가자고 했던 이유도 떠올랐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구함으로 달려가 망치를 꺼냈어요.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습니다. 석고보드였어요. 저는 망치로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석고보드가 부서지며 흰 가루가 날렸어요. 이런 미친! 벽 안에서 작은 CCTV 카메라가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선으로 연결된 케이블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뽑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신혼집 인테리어를 시어머니가 주도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감시하려고 이 집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요. 극도의 분노가 저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망치를 들고 다른 곳에 또 CCTV가 있는지 계속 찾았습니다. CCTV는 방마다 있었어요. 심지어 안방 침대 위에도 있었습니다. 실링팬 안쪽에 붙어 있었죠. 이건 남편 놈도 몰랐었나 봅니다. 벽을 부수며 분노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너도 다 알고 있었지? 저는 손에 든 CCTV 카메라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히 온 거지?
아니야, 오해야. 서윤이 네가 오해할까봐. 그거 방범용이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방범용? 거실벽에 숨겨놓은 게 방범용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등신으로 보이니? 아유, 진짜야. 원래 부잣집은 다 이렇게 해. 보안 때문에.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꺼져. 내가 우습게 보이냐? 그럼 이재용 집은 변기에도 카메라 달겠네. 어?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거야? 왜 숨긴 거야? 그건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생각을 못했다고? 이걸로 어머님이 날 감시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다 보신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따라와 저를 막았어요. 지우야,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우?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어? 지우? 지우가 어떤 년이야? 나 서윤이야. 아니, 그게, 말 실수야. 너 왜 도도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은 손을 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지우가 누구냐고! 남편은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대답도 못하는 거 봐. 정말 최악이네. 저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서윤아, 제발 오해야. 설명할게. 가지 마. 나 첩 해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몸 성할 때 이 손 놔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 친정으로 쫓겨가는 며느리가 된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근처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CCTV로 감시당한 것,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것, 모든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호텔방에서 밤을 지새운 저는 치욕스러움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CCTV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법 촬영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위자료 받을 순 있지만 남편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남편분이 몰랐다고 우기면 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 측에 다른 잘못이 있다면 그걸 입증하셔야 돼요. 저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하게 부른 그 여자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우. 혹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용을 지불하고 흥신소를 나왔어요.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 달 단기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친정 부모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이놈 봐라. 지 잘못을 아니까 겁나서 연락도 못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남편은 매일 제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제발 연락 좀 받아. 오해야. 집에 들어와 이야기하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흥신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는 서둘러 흥신소로 갔습니다. 외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접촉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이 제 이름 대신 부른 사람이요. 아, 그 여자요? 조사 결과 남편분이 과거에 파혼했던 전 약혼녀더군요. 이름이 한지우입니다. 전 약혼녀요? 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 여자가 의뢰인분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이유는 말하지 않더군요. 다만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전 약혼녀가 왜 저를 만나려 할까 궁금했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만나보겠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건넸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전 약혼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아내 이소윤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네, 맞아요. 내일 저녁 6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 알려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전 약혼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여자는 저와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예전에 남편이 제게 추천했던 그 스타일 그대로였어요.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지우예요. 저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어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많이 닮았어요. 네, 정말 닮았네요. 여자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뒷조사하신 거 알았어요. 저한테 미행하는 사람이 붙어서 제가 붙잡고 따졌거든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여자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에 민준이가 또 사람을 시킨 줄 알고 놀라고 화났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 서윤 씨보다 먼저 민준이를 만났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근데 그 집안이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시어머니 인형이더라고요. 자기 의견도 없고 모든 게 어머니 말씀대로였어요. 전 그게 지긋지긋해서 파혼했어요. 저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심각하게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까지 찾아오고 완전히 스토킹이었어요. 그래서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이번에는 자해까지 하더라고요. 손목을 그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수면제 먹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기였어요. 서윤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랑 너무 닮아서. 민준이가 서윤 씨를 선택한 이유가 저랑 닮아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윤 씨는 민준이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차 사고로.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그 순간 조깅 동호회에서의 우연한 재회가 떠올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민준이는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은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시어머니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끔찍해서. 조심하세요, 서윤 씨. 진심으로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차 사고, 조깅 동호회, 모든 게 우연이라고 믿었던 것들,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카페 테이블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세요? 당장 나 좀 만나자. 지금 어디야?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근처 카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바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 민준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죽어가고 있어. 당장 집으로 들어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네가 감히? CCTV로 저희 감시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혼 이유는. 그리고 민준 씨의 전 약혼녀도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집착했는지, 스토킹했는지. 그 여자 저랑 참 닮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여자 말을 믿는 거냐? 믿을 수밖에 없죠.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 같은 건 절대 안 돼. 당장 집에 들어가서 민준이한테 사과해. 미안하다. 단 4마디면 돼. 그러면 끔찍한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싫어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보자. CCTV에 녹화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랑 민준이가 부부관계 하는 장면 전부 다 녹화해뒀다. 그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고 나가면 그 영상 전부 퍼뜨릴 거야. 인터넷에 너희 친구들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그러고도 네가 다시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그 영상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어? 저는 순간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짝! 시어머니는 뺨을 맞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곧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년이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려 저를 때리려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한 대를 더 후려쳤습니다. 짝! 시어머니는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뺨을 움켜쥐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년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신 줄 알죠? 천만에요. 이제부터 어머님 인생 박살내드릴게요. 각오하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녹음기예요. 당신만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몰래 녹음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거 지워. 제발.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거 지워줘. 응?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시어머니.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어머님. 안 돼. 안 돼. 어머님이 제 영상 퍼뜨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살아야죠. 저도 살려면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안 돼, 소윤아.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협박죄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1년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자 제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집행됐습니다.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 1억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하지만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파일을 시아버지에게 전달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녹음 내용을 듣고 대노하셨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와 아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도 기겁할 일인데 그걸로 며느리를 협박했다니 충격이 크셨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간의 소송 끝에 두 사람도 결국 이혼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도 녹음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 사실도 모두 알렸어요. 친척들은 평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척하던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손절당했죠. 이혼 과정 내내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전 약혼녀 한지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녀는 제가 이혼 소송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서 다시 만나자고 집요하게 연락한다고 알려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버림받을 상황이니 다시 한지우 씨를 찾은 거였죠. 이혼 소송 중에도 전 약혼녀에게 연락하다니 남편의 집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누구의 감시도 누구의 집착도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악몽 같았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겁니다. 누구의 인형도 누구의 대체품도 아닌 이소윤으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